안녕하세요. 금융인 행정TV 김현행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마스크 제조업 허가와 품목 제조 보고 허가를 받고 마스크를 제조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마스크를 이제 제조업 허가나 이런 걸 하실 때 저희 같이 이제 인허가 전문 행정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해당 업체는 불법 업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법에 따라서 법률 행정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업무는 저희 같이 이제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들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인허가 업무가 행정 법률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정 법률 관련된 사무들은 관련된 전문 자격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법률 자격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컨설팅 업체가 하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 마스크가 이제 많이 붐이 되니까는 마스크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업무를 조금 배워서 그거를 막 컨설팅을 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받는 어떤 그런 위법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정확하게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줄 수도 없고요. 설사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이 행정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기관 쪽에 여러 가지 의견 제출한다든가 정당하게 나서서 문제를 해줄 수 있는데, 또 아니면 또 변호사님들 계시죠. 변호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뭐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무자격자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자격자들한테 뭔가 있으시면은 항상 이제 주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행정사 협회나 아니면 변호사 협회에다가 신고나 고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행정처분 하겠다고 이렇게 사전처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지방식품 이제 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렇게 문서가 왔어요. 이제 문서가 왔는데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요, 특히 이제 마스크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해서 많은 행정처분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요. 행정처분은 먼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라는 게 나오죠. 사전통지가 뭐냐면 예고통지입니다. 너가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마스크는 약사법이죠. 약사법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처분을 추후에 할 거야. 미리 알려줄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처분을 할 거니까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의견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해서 이제 민원인은 의견 제출서에다 의견을 써서 제출을 하는데, 의견서 내용은 단순하게 민원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의견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기왕이면 해당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전문적으로 의견서를 작성을 제출해서 식약처 쪽에 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출을 하면 식약처에서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행정 처분을 합니다. 행정 처분이 나오면 해당 처분을 받은 분은 행정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를 이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오시면 행정 심판을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소송은 기간도 많이 들고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송 비용 부담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 심판은 만약에 이기면은 그냥 거기서 종결됩니다. 행정기관이 불복해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은 1심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한테는 항소권이랑 부여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항소권이 없고 단심이고 우리가 민원인이 이기면 행정기관은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행정심판 해보시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시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반 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마스크 공장을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운영하신 분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에 제조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 신고입니다. 이걸 하시고 품목별로 KF 94, 80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런 거를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제조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 행위를. 그런데 이런 허가도 없이 제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마스크를 그냥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굉장히 청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제조 공장을 할 때도 청결구역, 물동선, 인동선 구역을 하시고 교차 위험 같은 것도 다 염려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교차 위험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제조업 구역까지 다 설정을 해서 여기 안에서 물건을 이동을 하고 보관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물건 아무 데나 막 쌓아놓고 하시게 되면 그 마스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염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약사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경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처분이 경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아까쯤에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받았고요. 품목 제조업 정지는 3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품목정지 처분이 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이 품목정지 처분보다 길거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6개월 그냥 내립니다. 3개월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나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제조업 정지가 길거나 같으면 제조업 정지 6개월을 먹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요. 이것도 광고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약사법상 광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광고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마스크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제조자를 둡니다. 우리가 마스크 제조 허가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약사, 의사, 이공계 이런 부분들 있는 사람들 제조 관리자로 설정해서 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조 관리자들은 약사법 제38조에 따라서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여기 보고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 단위별로 제조관리 기록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68조하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3항 및 제불표 7에는 광고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별표 7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의약외품은 이렇게 광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 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정 및 기술 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광고를 해라.
생산에 사용된 원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품질 효능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 상품에 관한 비교 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라.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규정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에 미국 FDA에다가 이제 등록만 하신 겁니다. 등록만 하셨는데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FDA 승인, FDA approved 이렇게 영어를 딱 써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이러면은 이거는 과장된 거고 잘못된 광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판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또 행정처분을 이제 받았는데, 이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정지 3개월을 받았고요. 광고 업무 정지해서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게 되면,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항상 관련된 법률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잘 모르시면 저희가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들이나 아니면 또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면은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민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금 문제라든가 노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데 저희 행정사들이 하는 이런 행정은 한 번 처분을 먹게 되게 되면은 타격이 큽니다. 업무정지 6개월, 품목정지 6개월, 3개월, 4개월. 이도 동안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해서 인용을 받으면, 인용을 받은 경우만 전제하는 겁니다. 인용을 받았을 때는 그런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다 안고 가셔야 됩니다. 품목을 6개월 동안 제조를 못하거나 그 공장이 올 스톱 되는 겁니다. 광고를 며칠 동안 못합니다. 품목을 제조하지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러한 불상사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거래는 계속 들어오는데 업무 정지를 해서 물건을 생산을 못한다? 이거 정말로 속된 말로 환장을 노리십니다. 계속해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손해배상 들어오고 계약 해지 들어오고 난리 날 겁니다. 공장 6개월 가동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되고, 고정비용, 급료 나가야 되고 임대료 나가야 되고 완전히 공장 파산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사들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변호사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당한 어떤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서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관련된 제조업자들이 관련된 법령인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이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스크가 너무 우후죽순 많은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태되고 폐업하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도 받고 많이 하십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마스크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정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